매주 화요일 내 돈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돈을 모으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네, 아펙스 에셋의 이상효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사례는요, 막 아빠가 된 남성분의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상황을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하는 좋은 아빠를 꿈꾸는 가장입니다. 한 달 전에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는데요. 부모가 되면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특별히 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 가정의 한 달 소득은 450만 원 정도, 남편이 300만 원, 또 아내가 1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내는 잠시 육아휴직 중이고요. 월 저축 금액은 100만 원 정도가 가능한데 전반적인 재무관리와 함께 아기보험과 연금 가입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막 부모가 된 부부의 사례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가정적으로 봤을 때 가장 평범한 사례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20대에서 30대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끝까지 어떻게 솔루션이 제시가 될 수 있는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로 한 달에 한 450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산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그리고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450만 원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아기 양육비로 이제 부모님한테 100만 원을 드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네. 남편 생활비도 이제 35만 원. 상당히 아껴 쓰고 있죠. 그리고 부인 생활비가 75만 원, 그리고 기타 생활비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기 통장에 10만 원, 경조사비로 10만 원, 그리고 비상금 20, 그리고 그렇게 해서 350, 그리고 저축금액 1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가 생겨나면서 아이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기서부터 네.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됐는데 지혜롭게 네.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봐야겠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점검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일단 부모님, 어머님께 일단은 아이를 맡긴다고 가정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낫겠고요. 사실 총각 때나 아니면 혼자 아가씨일 때는 엄마론이 제일 좋죠. 엄마한테 돈 빌리면 그 천천히 갚아야 되는 거고. 예,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엄마론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엄마론이 제일 좋은 건데 네. 사실 결혼하고 나면 또 달라지죠, 입장이. 네. 또 사위 보는 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먼저 하신다니까 그 부분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애를 키우다 보면 조금은 지금 100만 원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일단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 자, 이 부분은 놔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일단 이 아기에 대한 통장이 지금 1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출산을 하게 되면 매달 25일 날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위해서 나라에서 20만 원씩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2개월까지는 20만 원, 그 다음부터는 18만 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펀드라든지 보험 상품으로 조금은 돌려서 가입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남편분이 35만 원을 쓰고 계시는데 정말 아껴 쓰시는 거예요. 정말 사회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아껴 쓰고 네. 계십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부인분은 75만 원, 그리고 생활비 100만 원, 총 175만 원이죠. 하지만 이 돈을 또 줄이기는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또 애를 키우다 보면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길 바라겠고요. 대신 경조사비와 비상금을 합쳐서 30만 원을 우리가 CMA 통장에 입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 자체 매달 경조사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여유가 있을 때는 아기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또다시 금융상품에 조금은 추가 납입을 통해서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고, 다음에 이제 적금으로 50만 원짜리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액 상품으로 변액연금 30만 원, 그리고 거기에 주식으로 20만 원, 30만 원 장기 투자 대용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개선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니까 예. 아기 통장이 없어지고요. 아기 보험 그리고 펀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이 비용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늘어난 거죠. 네네. 그 전에 10만 원이었는데 아기 통장에 이제 네. 아기의
미래를 위해서 3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흙수저를 동수저로 만들기 프로젝트가 돌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아기에게 20만 원씩이 이제 나라에서 제공이 되는데요. 네. 당연히 그 돈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예. 뭐 당연히 애를 키우는 데 써야겠죠. 하지만 그 돈으로 좀 더 재투자 형식으로 가져가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아기 펀드와 보험을 가입할 때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을 제가 포인트 3가지만 좀 짚어드리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아기라면 당연히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 그 시간 가치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기 보험, 우리가 태아 보험이라고 하는데 태아 보험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실손보험으로 꼭 5만 원짜리라도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면역이 생성되는 시기죠. 그리고 키우다 보면 1년 사이에 응급실 한두 번은 꼭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험회사와 같이 납입을 하는 게 맞겠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잔병 치레가 많은 시기고 면역이 생성되는 시기니만큼 실손보험 5만 원은 꼭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원금 비보장 상품이 바로 펀드죠. 그러면 그 펀드를 가입하실 때는 아기이기 때문에 부모 양쪽의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혼자 가셨다가 도장 안 들고 와가지고 다시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2번 빼기 힘듭니다. 맞죠? 한 번만에 끝내려면 꼭 남편 도장 챙기셔서 필히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릴 때는 애가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면 바로 응급실 갑니다. 예, 맞습니다. 응급실 가면 왜 데려왔냐 그럽니다. 근데 둘째가 나면 떨어지면 그냥 다시 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그 경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비상사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보험이나 펀드를 들고 실손보험 꼭 필수적으로 들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이 집 문제는 거론이 안 됐어요. 집 문제는 지금 이분들이 전세로 살고 계신 건가요? 예, 집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 네, 지금 3천만 원 전세를 살고 계시는데요. 사실 전세 자금 대출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3천만 원짜리가 지금 서울에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판단해서 임의적으로 조금 계산했었고, 대신에 이분들이 지금 당장에 집을 옮기긴 조금 힘드실 것 같고, 대신 LH라든지 SH 공사에서 하는 청약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신청을 조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부양가족 어머니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녀도 있기 때문에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지원을 하셔서 당첨되는 것을 먼저 확인한 뒤에 집은 천천히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집 문제도 그렇고요. 뭐 아기에 대한 자금 관리도 중요하지만 부부의 노후를 위한 연금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변액연금으로 한 달에 한 30만 원씩을 설정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괜히 무리한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지금 또 부인분 같은 경우에도 직장생활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해서든 모아보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힘든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미래에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변액연금으로 대신에 5년 납 있으면 5년 납으로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입 요령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제 적격과 비적격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퇴직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세제 적격 상품이 되겠죠. 그러면 굳이 또 세제 적격 상품을 가입해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세제 비적격 상품을 해서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조금 판단하시는 게 맞겠고, 두 번째는 이제 납입기간과 거치기간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납입기간이 10년이고 거치기간이 5년이다. 그럼 총 15년이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납입기간이 5년이고 거치기간이 10년이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납입기간이 5년이고 거치기간이 10년인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거치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똑같은 금액을 넣는다면 그런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5년 납을 하시는 게 지금 당장은 그 돈을 마련하기 힘들지만 그 다음부터 애가 5살, 6살 되면 그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니까요. 조금 무리를 하셔서라도 5년 납으로 변액연금 상품을 가입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연금에 대한 걱정을 잊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딸이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하나인데 예.
화나 좀 더 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청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 정말 네. 자녀를 많이 갖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연금 가입까지 해주셨습니다. 다 네. 말씀하셨고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은 다 들고 있잖아요. 근데 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인연금들을 드는 거거든요. 네. 연예인이 됐든 어쨌든 간에 개인연금은 그러면 국민연금 말고 얼마나 들 필요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좀 꼭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드는 좀 일반적인 요령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자, 일단 보험 상품이라는 부분이 네.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사실상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플 때도 그냥 돈 있는 돈으로 그냥 내면 되고, 네. 그리고 뭐 연금도 사실 필요 없죠. 뭐 돈을 10억, 100억씩 들고 있는데 굳이 내가 연금 상품을 가입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왜 그런 상품들을 가입하냐 하면 우리가 이 시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시간을 좀 더 저축적인 개념으로 복리에 대한 개념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30대라면 우리가 65세나 60세에 월 40만 원씩 타고 싶다. 그러면 이 금액을 얼마를 납부를 하셔야 되냐면 최소 50만 원 납부를 하셔야지만 달달이 40만 원씩은 들어옵니다. 네. 그 개념을 좀 더 생각을 하시면 그때 내가 100만 원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많은 돈, 지금은 뭐 40대라면 150만 원 정도는 넣으셔야지만 65세부터 끝까지 뭐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그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 돈 사용 설명서 오늘은 초보 아빠 엄마가 된 신혼부부의 재무관리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펙스 에셋 이상로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